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투자에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생각과 또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유연한 사고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과 선호하는 상품에만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도전하자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폭넓은 사고 또 넓은 시야 키워볼 수 있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토지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화사해졌습니다. 따뜻한 좀 봄날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재테크 시장, 부동산 시장은 조금 썰렁한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많은 고민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128-854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 자막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내보내니까요. 이쪽 번호로 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SNS 통로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노크해 주시면 됩니다. 촉진한 게시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꾸며주실 이루원 개발의 송병현 대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세요, 점점. 대표님. 그렇습니까? 시장이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대표님만 비껴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모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둡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런 때의 기회가 오늘은 부동산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또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잘 가져가게 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업데이는 또 대표님을 보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또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 네. 부정은 부정을 낳고요. 긍정은 긍정을 낳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그래서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일도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네. 그래도 항상 저희가 더 밝아지기 위해서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맞습니다. 만만치가 또 네네.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를 함께 하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유연한 사고,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랑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부분들도 함께 좀 포착하실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조금 저희가 한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세미나장에서도 많은 도움도 받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대표님? 이번은 저희가 대구를 대구 가르쳐 자주 있습니다. 가시네요. 대구. 자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간다고 그러더라도 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정도? 있고요. 1년에 대구를 가는 게 한 7, 8번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가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대구 쪽으로 또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네네. 내일 1시 반부터 네. 4시까지 대구 대백프라자 백화점에서 저희가 세미나 계획을 잡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바로 또 일정 보고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 세미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역사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마찬가지 시간대 1시 반부터 4시까지. 4시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꺼지고 있다 혹은 지금 힘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반딧불처럼 이렇게 반짝이고 반딧불. 있는 네. 이런 옥석을 한번 가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미나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잘 들어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네. 와, 반딧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어떤 방향성을 잃고 조금 헤매시는 분들한테 아주 명확한 또 길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오늘 또 대표님의 또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구를 가세요. 근데 대광에 속하는 대구로 내려가시는데, 네. 최근에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 예외로 저희가 봤었던
대대광 중에 하나에 속하는 대구인데 최근에 공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대구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떤가요?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항상 방송에서 말씀해 공급량을 좀 중시해라 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간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던 시장이고요. 근간 지금 올해 한 2만 호가 조금 안 되는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네. 기존 집들이 부서지고 공급된다. 아, 그래서 그게 우리가 포인트죠. 일반적으로는 네. 공급량 뭐 2만 세대, 3만 세대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네. 멸실되는 양이 이게 그만큼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세워지는 거니까 멸실되는 네. 양을 조금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네. 대구 지역에 2만 세대가 조금 안 되는 18,000세대 조금 넘는 이런 규모인데 이 중에서 만 한 4, 5천 세대가 멸실되는 구조다. 많이 없어지는 굉장히 또. 오래된 집들이 지금 부서지면서 새로운 신규 물량들이 공급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격 빠지는 이런 걱정은 안 아니다. 해도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네. 네네. 항상 요즘에 모든 기조가 서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만큼은 조금 예외지 않나요, 대표님? 동대구가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대구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쪽의 공급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네. 전체적으로 2만 호 중에 실제로는 한 60% 가까이가 지금 서쪽, 서쪽으로. 달서구나 서구나 남구 쪽으로 지금 쏟아져서 나오는 시장이고요. 이쪽 동대구 쪽으로는 좀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네.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동대구 복합 환생 섹터 주변으로 신암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맞습니다. 소모기동 그래서 도시재생. 지금 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네. 2020년도부터는 이쪽 신암지구 재정비 촉진구역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효목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보상에 따른 자금 예산을 이미 다 해가지고 들고 다요? 있습니다. 오. 하지만 효목 지역 주민들이 네. 좀 보상가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상 기준을 조금 책정하는 걸 조금 달리 한번 해보자. 그런 그래서 상황인가요? 지구 단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책정가를 다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역민들과 네. 관계시설화가 하고 이렇게 협의가 좀 맞아지게 되면 빠르면 뭐 이달 안에도 좀 네. 늦으면 5월 달 정도는 보상이 나가주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사업 진척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빨라지겠어요. 볼 수 예. 있죠. 동대구역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구 지역의 표준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전국 그래서 평균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전국이 5.3%가량, 대구가 무려 6.5%예요. 와, 진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예. 지금 대구 중심으로는 수성구가 1등이고요. 네. 14.13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구도 지금 11.84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못지않게 올랐다 이렇게 못지 볼 수 않는데요? 있고요. 네. 실제로 수성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6억 원 이상 아파트들 규조로 봤을 때 네. 상당수가 6억 원 아파트로 좀 넘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꽤 비싼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별반 차이 없다. 네. 3억 원, 6억 원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10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이거는 네. 좀 안 맞는 얘기가 2017년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2017년도 기준에 2018년도가 올라와 있는 이런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8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 또 상향이 됐기 때문에 네, 2년 연속 실제로 가파르게. 수성구나 중구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런 텀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동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14배, 1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니까 되게 또 크네요. 맞습니다. 동구와 네. 지금 수성구는 뭐 도로 하나 차이 기준으로 잡고 있기 그런데, 때문에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급여자들 기준으로 네. 재산세 기준으로 한 200 정도 올랐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열심히 벌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70대 분들 즉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2, 300 정도 올랐다라고 엄청 큰 판단했을 때는 부담이죠. 큰 예. 부담이 되죠. 없지 않아 있을 수 그럼요.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성구, 대구 뭐 이쪽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자체로는 월급쟁이 기준으로는 100만 원 뭐 조금 더 내는 구조로는 한 달 정도 그냥 갈 어느 수 정도 있겠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 그죠? 네. 지금 소득이 끊겨버린 네. 60대, 70대, 80대 은퇴하신 분들, 분들. 네네. 네. 특히나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어때요? 지켜보시면 네. 강북구, 용산구, 그다음에 마포구, 안영동 뭐 25% 가까이 전년 아이고, 대비 많이 올랐어요. 올랐고요. 네. 전년 대비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으로 잡으면 전전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 올라와 대비로는 있거든요. 엄청난 또 상승폭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2년 기준으로 잡으면 30% 이상 다 올라가겠는데요, 올랐다 이렇게 웬만하면? 보여지고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강남구 수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강남구 수서동 같은 경우는 기준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투자 세력 자체가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고 네.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네. 장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했던 이런 규모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기준으로 하면 강남보다는 좀 덜 올랐고 송파보다는 덜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냐 이게 아니고요. 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컸던 높았었기 시장에 때문에. 또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작년에 보유세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한 400만 원 이상 더 내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유하신 지금 분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신규 물량도 굉장히 많이 쏟았던 시장 형태고요. 네. 그 안에는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도 있거든요. 대기하고 이런 있는 시장에서 대기 수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금 위험한 요진이 리스크가 있나요? 리스크가 개발 분담금이 좀 더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분담금이 커진다. 네네네. 예. 그래서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수서군구나 지금 네. 마용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매물량도 많이 안 나오는 시장이고요. 네. 매물량에 따라서 매수자도 지금 잘 안 나오는 없잖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9.13 정책 이후에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 대비 빠진 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역들은 몇천 뭐 이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면 이쪽 지역 같은 단위죠. 경우 억 단위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올라야 되는데 네네. 상당히 좀 부담 가는 이런 금액이 그러네요. 금액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는 구조라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수익이 없는 분들이 지금 네. 보유하신 상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또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 있기 대기 수요가 때문에 있어서 조금 좀 가중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조금 커지는 구조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근데 나만 느끼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일단 부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대구는 그럼 저희 서울까지 조금 어떻게 하다 넘어왔는데 그렇네요. 대구 지역을 좀 보자면 네. 대구의 동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동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그 밑쪽으로 해서 지금 경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커오고 있습니다. 경산이요? 그 경산 쪽에서 네. 커오는 지금 추가적인 유입 인구를 이쪽 동대구 쪽에서 끌어당길 수 있다. 흡수할 또 한 수 가지는 있다. 위쪽으로는 신암, 그다음 네. 위쪽으로는 효목 이동의 네. 도시정비 촉진 뉴딜 사업이 움직이면서 네. 동대구 쪽으로 역세권이 한번 지금 변모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이 지역에 지금 주거지 형태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게 지금 포인트고요. 그런데 동대구 쪽으로는 공시지가가 덜 올랐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동대구 역세권 그 바로 앞에 보시면 네. 현대시티 아울렛 그 사이점이 전부 다 상업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마트, 현대 아울렛, 네네. 신세계 백화점, 네네. 학군도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변이. 네. 지금 이 표시해 놓은 이 네. 지역이 상업지 지역인데요.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동대구역이 들어서면서 이쪽에 큰 대형 백화점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업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 해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집가 상승을 끌어올렸거든요. 몇 년 동안. 작년까지도요. 네. 작년까지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기 그런데- 전까지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이. 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으면 이쪽에 공시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추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달 말 다음 달까지 공시지가를 확정을 내고요. 6월 1일자에 공시지가 과세가 이제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과 그 앞쪽에 자영업자나 영세 빌딩, 꼬마 빌딩 갖고 있으신 분들이 상권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왔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그 밑쪽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대형 백화점, 네. 대기업 위주로 움직여 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호가 시장의 기대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반대로 장사는 안 됐다. 아, 그래서 새내기도 힘드셨겠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네. 이 지역에 가서 보시면 토지가 거래 기준으로 잡으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실거래가가 떨어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네. 보이지 않는 전쟁을 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버리는 아, 상황이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래서 정말. 네. 이 세금 관계를 다시 자영업자나 네. 임대사업자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아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서울 특정 지역도 여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 시장에 가격 떨어진 만큼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 아니고요. 거꾸로 조금 바꿔서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유세에 대한 네. 부담이 느끼기 때문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는 타이밍이에요. 계속 재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팔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요층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파는 시점이 지금 맞는지를 또 고민해야 하잖아요. 팔까봐 괜히 팔까봐 그죠? 걱정이시고. 그래서 팔지 않고 눌러놓고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눌러놓고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서는 세금은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유세를. 네. 그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대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떠넘길 수가 과거 있는, 사례를 봤을 그러니까 때. 역효과가 더 계속 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 시장이 조금 지나게 되면 수익률이 거꾸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어떤 소득이 높아졌을 경우에 다시 반등해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시장까지 또 연출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 흐름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자꾸 요동치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정권 따라 바뀌는 이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좀 숨이 차고 좀 벅찬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리스크를 조금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 매도자분들은 좀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네.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 연말까지 기준 잡더라도 네. 중구하고 수성구가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아직 못 넘긴 평균 이런 가격이? 네네 평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 실제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목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성구와 중구는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고 네. 중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뉴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을 당분간은 대구 지역은 끌어갈 수 모멘텀 있다 이렇게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네, 네네네. 이렇게 깔끔하게 또 대구 쪽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영등포로 올라올까요?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넘어오겠습니다. 앞서서 뭐 지금 대구 쪽에서도 뭐 재건축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등포도 뭐 가장 활발한 또 서울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영등포도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개발 구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래된 낙후된 지역들, 혐오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기 아직 때문에 많아서. 뭐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걸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지금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40%가 넘는 특정 지역 같은 건 42%가 넘는 높은 데는요? 이런 지역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등포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도시건축법 혁신안을 또 내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트를 예. 조금 보시면 네. 단지 디자인 배치 등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네, 이게 신설된 부분인가요? 네네. 그래서 예. 이러이러한 구조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개발 기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한 가지 키는 내주고 한 가지는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뭐 한 가지 키는 내놓는 카드라는 거는 네네. 전체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층고를 높이 올 수 있는 층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개발 주체한테 맡겨놓겠다. 네네. 다만 개발 주체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나 고도 제한, 미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관장하겠다. 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조입니다. 딱 주니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네네. 된다는 그래서 거군요. 예.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기존 계획 수립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진척 속도를 좀 구조고요. 내겠다. 예. 지금 심의 기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좀 단축해서 빨리 많이 심의를 단축됐네요. 떨어뜨리겠다. 예.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현장 설계 공모에 대한 지원을 전액 좀 지원하겠다 다요? 이런 구조. 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네. 기간을 네. 심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함축시키겠다 이렇게 네. 보여지니까 좀 빨리 하겠다 이런 구조도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 공원이나 공공 이용 시설들을 좀 확충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네. 개발 분담금이 또 늘어나는 구조. 그건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네. 수용가가 또 커지는 이런 구조. 그럼 수용가가 커지면 반대적으로 또 그 부분들을 또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분담할 부분들. 수 있는 몫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맞습니다. 또 한 것이고. 가지는 예. 도시 디자인 배치에 따른 사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네. 개발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익을 좀 분담시키겠다. 개발에 따른 이익금? 이익 분담금을 네. 또 내는 이런 구조가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사업을 가져가자 하는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좀 다시 한번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영등포에는 호재가 아니라 상당 영동뿐만 아니라 서울 자체가 좀 네. 호재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조금 살짝 생각을 좀 구름이 좀 하게끔 낀다 하는 이렇게 이슈네요. 보여지는 이거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내면을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제가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서울이 굉장히 높고요. 이 상태로 억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억제를 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이런 타이밍을 갖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만약에 봤을 경우에는 2030년 기준 잡으면 60% 가까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연한을 넘기는 구조로. 2030년. 네네. 네. 그래서 50한 6%에서 저는 한 60% 가까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 기준으로 잡아서 10집 중에 6집이 부서져야 되는, 즉 멸실되면서 공급돼야 되는 이런 시장 타임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규제들은 어떻게 보면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안개가 좀 드리워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규 이미 지금 공급돼 있던 거나 아니면 기존 물량들 같은 경우는 네.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임으로 바뀌는 이런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매도 아니고 매수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격 반등이 6월 1일자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적용되면 상승에 네. 의한 적용, 과세 적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네. 이게 내어지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이제 다 내겠죠. 네. 내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서울의 올 여름 땡볕 막 그 시장에 불볕더위에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그 여름 땡볕만 피하면 좋은 날 올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좀 얘기가 스토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네네네. 되면서 이제 그 과세된 부분을 다 내는 그 시점에서 이제 8, 9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9월, 10월 네 이런 가을철 네. 정도에는 조금 더 빛이 내리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영등포 그 주변에서도 워낙에 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포도 있고 용산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항상 영등포 시장은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영등포 같은 예. 경우는 바로 앞으로 지금 여의도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의도도 지금 너무 오래됐죠, 집들이. 그래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에 지금 용산역이 제가 또 저번에 봤을 때 올 가을 정도면 마스터 플랜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용산역에 상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 도시정비 사업이 또 움직여지고 그 주변에 기존 집들이 많이 부서진다는 전제가 또 깔리거든요. 멸실된다. 그러면 그 수요층들이 안쪽으로 중구나 종로구 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바깥쪽인 마포구 쪽, 이쪽 생활권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이쪽 영등포구 쪽이나 양천구 쪽으로 빠져주는 이런 구조.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가장 핵심 주위에 있는 영등포가 힘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네. 밑쪽으로는 또 동작구청 쪽에 도시정비 이 사업이 움직이고 있고 바로 밑에 신길 뉴타운 사업이 네, 또 움직이고 있죠. 있기 때문에 네. 영등포구 자체로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호언장담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네네. 영등포 지역까지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의 포인트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부분 저희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세미나 일단 내일 바로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 백화점 프라자 10층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인데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서 월요일에는 영등포에서 저희가 세미나 일정 잡혀 있는데요. 영등포 역사로 오시면 됩니다.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세미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까지 도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대기 전화 먼저 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좀 빨리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예, 거기 당진시 성문면 통정리 507-1번지. 네, 충청남도 얘기하시는 거죠? 당진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구입한 지 아직 한 1년 미만인데 미래 가치를 보고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보유하려고 예. 예,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그 향후 전망, 뭐 효과적인 매도 시점이라든지 위치로 봤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당시에 좀 메리트 있게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네, 거기 성문 산단 쪽에 기업 분양률이 조금씩 이래 나아지고 한 2, 3년 전부터 인구 유입 요소가 조금 있어 보여서 예, 관심을 예.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물건을 잡으셨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계신데 가져가도 되겠냐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냥 놔두신 투자 상태세요?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을 예. 뭐 특별한 용도로 좀 활용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봐드릴게요.
네. 네, 사시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네. 일단 투자한 초기 진입 단계신데 10년, 20년까지 바라봐도 되는 땅이 맞습니까? 일단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신 게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잘 사셨다 이렇게 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쪽 땅 같은 경우는요, 논이든 밭이든 임야든 산이든 아무 의미 없다. 특히나 맹지여도 상관없는 땅이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땅값 지가 상승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는 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나죠. 말씀하신 위쪽으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또 교통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복선이라고 그래서요. 이쪽으로 물론 이쪽 바로 이쪽은 아니지만 밑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이런 도로 철길들이 지금 새로 나고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 배후 주거지 개념의 그 사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논이든 밭이든 이런 때 땅 같은 경우는 맹지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땅이고요. 네. 지금 보유하신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3년만 보유하고 계시면 세금 감면 효과가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 매도하시는 것보다.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안 치는 건 안 맞아요. X. 안 맞습니다. 그래서 땅값 지가 상승을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 기준으로 잡으면 아까 10년, 20년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10년, 20년까지는 안 보고 3년에서 5년만 보셔도 지금 투자하신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저희 시청자님의 투자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주고 이익까지 붙여서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저희가 좀 봐드렸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렇군요. 네. 네. 몰랐는데 조금 새로운 걸 알게 네. 됐네요. 아우, 굉장히 잘 사셨다고 칭찬을 받으셨는데 뿌듯하실 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아나운서님 저기 주식 방송도 참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보고 계세요. 네, 주식 방송 진행 참 잘하세요. 아유, 궁금하시면 저희 주식 방송도 문의 많이 주시고요, 시청자님. 네. 예.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부동산 오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잘 아직 되셨다니까. 예, 네. 부동산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나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땅을 잡으셨네요. 네, 운도 좋으셨던 것 같고 실력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토지를 사든 어떤 땅을 사든지 간에 무조건 인구 유입을 봐야 된다. 인구 유입. 그거의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맞고요. 네.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사셔가지고 논이기 때문에 왜 논을 샀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거 형태로 13년 전 같은 경우는 절대 농지 개념. 네,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가서 농사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자격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 10%의 양도세를 감면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가상승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굳이 내려가셔서 네. 8년 동안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잡았을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게 되면 비싸지 않냐 혹은 잘 샀냐 못 샀냐 논 사서 뭐 하냐 이런 얘기 들으시고 너무 기회를 열어놓으면 안 좋은 될 것 기회를 또 같아요. 놓여 맞아요. 버리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이 땅을 우리 시청자한테 소개한 건 아니지만 정말 잘 사셨다. 그래서 비싸냐 싸냐 논이기 때문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여러 정보들이 나오지만 당분간 2년에서 3년만 귀 딱 막고 계시면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게 효도하는 부동산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와, 부동산 투자에 어떤 대박 조짐이 보이는 땅을 잡으셔가지고요. 또 초기 투자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소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네. 제가 알고 싶은 땅이 네, 경기도 안성시 공도 네. 충두리 8번지인데요. 팔번지. 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네. 한 40년 전에 네. 노후 대비로 이 땅을 사셨어요. 아버님이 사놓으신 땅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예. 예, 너무 개발이 안 돼서 음. 지금 혹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그리고 또
이 땅을 앞으로 어떤 걸로 활용하면 좀 이렇게 괜찮겠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40년 동안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신 건데 그동안에 뭐 다른 활용 목적으로 뭐 어떻게 활용하신 건 없으시고 그냥 놔두신 건가요? 사놓기만 네, 하시고? 밭으로 밭으로. 뭐 농사 짓고 아, 저기 네. 나무 심고 그랬었거든요. 매실나무. 아, 근데 이제 매실나무. 예, 심고 이제 농사를 졌었는데 네. 다른데 이렇게 제가 보면 네. 한 땅을 투자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던데 그렇죠. 거기는 예. 한 40년이 돼도 여기가 너무 조용하다. 그런 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하고도 근접거리 1시간 거리인데도 네. 너무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의향에 조금 팔고 싶다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시니까요. 이걸 네. 처음에 사셨을 때도 이제 그 노후 대비여서 네, 네.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가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으시든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좀 세를 받고 싶어 건물 하시는데 올리셔서요. 네. 예, 일단은 여지껏은 아직 주변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안 됐는데 네, 네.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아이고. 있고 또 발전이 돼서 여건이 되면 네. 이 여기를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여기 땅값이 좀 괜찮아질지 그걸 궁금해하세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부분 여러 개 저희한테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조금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네네. 건물을 올릴까 들고 가도 될까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보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는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맞을 것 보유예요? 같고요. 네. 아버님이 한 4, 5년 미래를 보셔야 되는데 네. 40년을 미리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앞으로 가서 땅을 보유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40년 지나온 시간은 무시하시고 앞으로 4년만 더 가게 되면 이 땅은 굉장히 좋아지는 땅. 40년 갖고 있는 건 세월도 아니다. 앞으로 4년만 갖고 가면 집가 상승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과거에는 맹지였으나 지금은 주변에 이제 도로가 막 나고 있는 이런 형태.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파트를 쏟아낼 목표로 해서 지금 주거지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주변이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배후 주거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가 100만에서 120만 평 규모라면 엄청난 크죠. 여의도의 뭐 거의 2배 그럼요. 크기입니다. 네. 그 정도 크기라면 주거지, 배후 주거지가 공장 용지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남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네. 그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확산돼서 인접 도시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후보군 중에 안성. 지역 중에 안성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안성이 실제로 용인 쪽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실제로 경계면을 같이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도시정비 사업이 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전부 다 주거지로 다 편입돼 버렸죠. 그래서 주거지 이쪽 같은 경우는 녹지, 도시적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도로들이 주변에 계속 뻗어나오는 이런 구조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쪽은 주거 2종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2종.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대형 단지들이 많이 들어간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그 주변의 전원주택지에서 아니면 빌라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요. 거꾸로 전원주택지나 빌라에서 사시는 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 아이고, 높은 편하겠다. 아파트가 예. 야 편하겠다 이렇게 네. 상대적 평가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시장도 집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이 앞쪽에 있는 일반 주거지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이런 땅의 집가 상승도 강하게 끌어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유한 40년은 아버님 세대에서 끝난 거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네. 자녀 아니면 손주 세대들까지
그 시장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 와. 4년만 버티시면 이 땅이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게, 오늘 강남 아파트가 몇 번 나오네요.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게 네.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정말 빛나는 부동산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와, 그간의 기다림이 시청자님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네네. 네. 저는 4, 5년 정도면 충분히 더 보유하실 수 있을 만한 기간이신 것 같아요.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러면 보유하는 앞으로 한 4년 정도 보유하는 기간에 네. 네. 혹시 토지가 지금 여기가 전인데 네. 용지 변경을 해서 혹시 대지로 미리 바꿔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4년 후에 대지로 바꿔놓는 게 나을까요? 대지 변경? 네. 예.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농지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뛰는 지역은 아닙니다. 실거래가가 뛰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면서 전용비를 내고 지금 바꿔놓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이 상태로 도지 받으시면서 다른 곳에서 농사짓기 하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올리시는 것도 아닌 거죠? 아닙니다. 건물 올리면 이 땅은 메리트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안 돼요. 네. 선생님, 원룸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놔두시고 4년만 좀 버티시자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드리면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또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조금 진단을 부연 설명을 들어보시고. 드리면요. 네. 지금 아파트가 앞에 엄청나게 들어서고 주거단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선다고 그랬죠. 네, 이 시장에 여기다가 빌라를 진다?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지금 공급이 땅을 소비하면서 네. 땅을 소비하면서 건물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시장이 아니라 토지의 시장입니다. 아하, 그게 그래서 포인트인데. 토지가격이 네. 뛰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40년 동안 묵힌 땅이니까 빨리 건물을 올리겠다 딱 올리고 안 나면 돼요. 네. 이제는 건물 임대나 월세 걱정해야 된다. 분양 아, 걱정해야 땅의 된다. 기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을 소진해 버린다. 네, 네. 땅을 눌러서 그 위에다가 건물이 쏟아지는 시장이니까 당분간은 건물 쏟아내는 시장이 전혀 아니다. 네, 괜히 땅 무겁게 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그냥 네네. 가볍게 4년만 홀딩하시는 걸로 전략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세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도와드릴까요? 지금 토지를,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그 주위가 한 3,000평 되는데, 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가 그래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농사를, 주소 불러주세요, 그럼 시청자님. 네. 경남 사천시 네, 용현면 네, 9월리 네. 485번지 48411 주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85번지하고 484-1번지 두 개 얘기해 주신 거죠? 그 전망을 그 주위로 다 봅니다. 네. 들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꽤 오래 되셨는데 향후 전망 봐드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이걸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네.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활용하시면서 가져가시니까 조금 덜 지루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꽤 오래 가지고 이쪽 계셨어요. 같은 경우는 농림 지역이고요. 지금 농수로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농사 짓기는 굉장히 좋으나 집가 상승 요인은 조금 약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도시가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편하고 전원주택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가 상승을 강하게 끌어올리기는 약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보유하셨다고 그러는데요. 3년 안에 갑자기 집가 상승이 크게 뛰진 않지만 귀농귀촌 혹은 이렇게 주변 도시 지역 접근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다만 집가 상승은 조금 장기전으로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당시에 사실 때 농장을 경영하실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이셨어요? 그게 더 강하셨나요? 그때는 농사 목적을 했는데, 네, 가져가다 지금은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네네. 애들한테 직렬을 해주고 싶어서 힘을 조금 붙이시는군요. 더 이상 농장 운영하시기가. 예,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 문의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임대를 주더라도 3년 정도는 더 받다가 팔까요, 대표님? 바로 파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상속. 증여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이런 세금이 구조가 너무 나올 수 많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보다는 상속을 판단하시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증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집가 상승이나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대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가 상승이 강하게 공시지가가 강하게 이렇게 오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증여 쪽으로 좀 판단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네. 매도 시장보다는 네. 증여 판단이 맞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호가 시장이 많이 뛰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예.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판단하는 게 네. 맞다라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이제 저 토지를 매매하려고 내놨는데요. 네네. 그래 그 시가대로만 나는 팔고 싶어서 그런데 팔아가지고 임금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증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을 파는 것보다도요, 작물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을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만약에 여유를, 파신다면. 네, 네네. 여유를 가지고 현금화하시고 싶으신 어떤 결론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 보십사하고 저희가 가을 정도 이르면 이렇게 조금 시기 잡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게 가까우신 땅을 좀 아쉬우실 텐데 좀 이런 또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이제 조금 힘에 붙이시니까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아까 먼저 두 번 상담했었던 상담해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주변의 도시 개발 기조도 강하게 작용되지만 네. 단순하게 도시 개발만 는다고 해서 땅값이 뛰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에요. 네. 주변으로 도시 개발 기조에 따른 사람들 수요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그게 좀 구조의- 부족한 지역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과 아까 두 곳과는 차이가 다르다.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이 좀 약한 지역이다. 네, 그걸 집가 감안하셔서. 상승이 약한 지역은 매도나 증여보다는 상속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돌리는 맞다. 게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다. 보시면. 이거는 네네.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또 참고가 될 만한 포인트 될 것 같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희 마지막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제 말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조언을 도와드릴까요? 저 무료 상담 좀 신청했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주소 불러주세요. 네, 네. 양평 광산면 쉐블리요. 네. 집원이 어떻게 되세요? 번지수가? 266하고 6-12하고요. 6-12 두 곳. 네, 네, 요거 따로 나눠서 사신 겁니까, 시청자님? 보유기간 다르세요? 네. 우리 집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고 저가 하나 가지고 있고. 아,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셨고,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 향후 전망 같은 거 이거를 매도를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전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와, 양평 지역에 그 부부분께서 하나씩 사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두 곳을 각각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요, 대표님. 이쪽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파시는 시장이 아니고요. 3년 정도만 갖고 있으시면 호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재 양평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로 굉장히 각광받고요. 가장 좋은. 과거의 네. 양평이 아니라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편한 양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3년 정도만 더 갖고 있다가 파시게 되면 네. 호가 시장에서 전혀 손색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가가 뛸 수 있는 지역은 건물 굳이? 짓는 시장이 아니다. 네. 만약에 건물 짓는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3년 후에 건물을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로는 조금 더 눌러놓고 가시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모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시청자님이 부부 공동으로 이렇게 땅을 쪼개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부 공동으로 이렇게 땅을 명의로 해놓은 것도 굉장히 잘 투자를 해놓은 구조고요. 만약에 파실 때는 전체 필지를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파는 구조 아, 이렇게 묶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양평군 주변이세요? 그래서 사놓으신 예. 건가요? 아, 여기 쪽에 살고 계세요. 아, 거기서는 네. 안 살아요. 아, 하지만 주변에 일단 예, 좋은 예. 땅을 좀 물색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한 예. 3년 정도 기간을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예, 네. 3년이요. 네, 두 분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파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왔으니까, 네, 예.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잘 세워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글쎄요, 그 가장 내려가서 네. 살고 싶은 나도 좀 도시 생활을 조금 떠나서 저던으로 가고 싶은데 서울하고 너무 멀면 또 조금 겁이 나고 하신 분이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이 양평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욕심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주변으로 남한강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주변에 지금 45번 고속도로가 지금 쫙 옆으로 IC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이런 맞아요. 위치를 네.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네.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최근에 동네 양평도 이름도 인구 되게 많죠. 세월리예요. 그래서 네. 세월을 조금만 더 보내면 네. 보답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평에 또 좋은 토지 사놓으신 것 같은데 좋은 투자 결실 또 맺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또 저희 상담 도와드리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가서 이제 네.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많은데, 네네. 예.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방송 끝날 아쉬우시죠? 때마다 아쉬워요. 맞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세미나가 저희 또 있으니까. 네네. 네.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준비, 또 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이야기 네네. 보따리 풀어주세요. 오늘도 저희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을 대표와 함께 부동산 토지편 꾸며드렸습니다. 많은 궁금증들 좀 해결이 되셨을 만한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못다한 부분에 저희가 세미나장으로 찾아가니까요.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